그 아동 집단 상담할 때 이제 아동들이 어떤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구조화 때처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뭐 엄마를 매로 때리고 싶다, 누구를 가족을 때리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리더는 어떻게 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동 집단 상담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들은 놀이나 게임을 할 때 감정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나온다겠죠. 이런 부분의 것들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집단 보통 이제 중기, 초기를 지난 중기 단계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요.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클레이를 하거나 아이슬라임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이제 이게 이완이 돼요. 몸의 전체적인 것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완이 되면 우리가 감정이 나오는 거죠. 편안할 때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동들은 집에서 자기를 억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이제 아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원이 있을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엄마를 매로 때리고 싶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엄마한테 매로 맞았다는 거예요. 매로 맞았다. 또 언니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언니한테 욕을 배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아동들이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단에서는 매를 때리고 싶다고 때려도 된다, 욕을 해도 된다, 이런 당위적인 것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 버리면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라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구조화 때 항상 집단을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전체 할 때도 해야 되고 아동 같은 경우 매해기 이런 것들은 되게 신호등 같은 경우는 매해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상에서 할 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엄마를 매로 때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자기 집에 힘이 센 사람들 있죠. 힘이 센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칼을 만들어줘서 동생을 때리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동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리더나 선생님들은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런 게 되게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에서는 집단 상담에서는 이걸 확인 안 하고 보다는 이걸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서 집단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그 자체의 감정으로 담아낸다. 동일한 거예요. 감정으로 담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에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는데 아동에게 여기가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집단했는데 해도 된다 그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안전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비누자 기법처럼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안전한 이런 피교.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안전한 것이 상자나 바구니, 상자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상자가 안전한데 상자에다가 아이들이 어리면 아까 클레이가 찰흙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 그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신문지 같은 경우는 항상 종이 같은 경우인데 신문지가 좋아요. 찢기도 쉽고 도굴도굴 만들기도 쉽고, 다른 종이는 손이 벨 수가 있거든요. 종이가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제 신문지 같은 경우는 집단할 때 항상 예비로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 그런 준비물이죠. 박스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이야기한 것을, 제일 중요한 건 상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한다. 내 엄마를 매로 때리고 싶어. 누구한테 배웠어. 뭐한테.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이 이야기가 범위가 넓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분위기구나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들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얘기했는데 그 집단원들이 막 웃고 재밌어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엄마를 매를 때리고 싶다 이 이야기가 억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경우에는 약간 무용담처럼 내가 이런 것도 매를 때리고 싶어. 나 매를 때렸다. 막 이런 걸 무슨 자랑스럽게 해보지 않는 것을 해보는 것처럼 무용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재밌어서 웃거든요. 막 깔깔깔 웃으면은 내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끄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관심을 끈다면 이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게 이제 약간 무용담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으로 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으로 한다면은 감정으로 받아줘야 되고 받아줘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무용담으로 하는 경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막 이제 막 재밌어서 하면은 행동을 과하게 표현해요.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색상이 올라가 막 춤을 춘다든가 바닥에 들어 누워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버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웃음거리를 주고 재밌다라는 것으로서 관심을 끄는 방식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의 방식으로는 관심을 끄는 방식이 아닌 남이 하지 않는 걸 할 때 우리는 재밌고 웃음을 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웃길 수 있구나, 반응이 오구나라는 것이 평소에 집에서 반응이 없던 자기에게는 굉장한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호작용에 사람들은 또 관심을 받은 아동이라면 집단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리더가 그냥 놔두고 가만 놔두면은 계속 그런 부분으로 집단이 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구조화 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구조화 때 했는데도 그러면은 자, 우리 꿈돌이 자, 앉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에 들어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앉을 수 없을 경우 서서 몸으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에요. 화난 것을 몸으로 표현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싶다든가 서서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바닥에 덜렁 들어 눕거나 의자에 서거나 이러는 것은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해서 구조화를 해줘야 돼요. 집단 초기에 했는데 매에게 하죠, 구조화를. 그런데도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놔둬버릴 경우는 계속 해도 된다라는 암묵적인 방임이 돼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거든요, 집단이. 그러면 같이 있던 친구들은 재밌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 걔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집단을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야 된다면 그것 또한 정서적인 굉장히 방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더는 안전하게 전체의 집단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아동들이 더 안전하게 집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